안녕하십니까. 2016 인터넷 수능 오렌지의 영어 독해 연습 2 틀리기 쉬운 유형편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 저는 오렌지 영어 장현숙입니다. 자, 오늘은 저와 8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맞죠? 와, 어느새 8강입니다. 우리 교재가 이제 절반을 향해서 이렇게 넘어간대요. 우리가 총 올해 인터넷 수능 교재는 총 16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그런 거 물으시더라고요. 선생님, 왜 우리 인터넷 수능이 왜 8주 완성입니까?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교재를 보면 맨 마지막에 16강, 그래서 한 주에 2강씩을 하면은 8주 과정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8주 완성이다 이런 식으로 EBSI 그 사이트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첫 번째로는 모든 진도를 모두 다 같이 똑같이 끝낼 수 없습니다. 아시죠? 혹시 그런 거 아세요? 비행기가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런던으로 가는 비행기가 있다고 쳐보세요. 그런데 어떤 비행기도 똑같은 경로를 따라서 가는 비행기는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갈 수 있는 경로에 범위는 있겠죠. 여기서부터 여기 안에서. 그런데 모든 비행기는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다 다른 경로로 간대요. 그런데 목적지는 같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어떤 친구는 지금 인수 1을 하고 나는 인수 2를 하고,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어떤 친구는 지금 인수 2를 하는데 나는 아직도 수 2?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그런 공부의 속도를 잘 조절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약간 경주말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이렇게 이쪽을 이렇게 못 보게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앞만 보고 여러분의 그 목표대로 차근차근 한 걸음 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할 때입니다. 남과 비교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 여러분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항상 자기 자신 아껴주시고 자책하지 마세요. 내가 공부를 이만큼을 했어야 되는데 못했어. 그럴 수도 있어요. 대신에 꾸준히만 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평균을 하면 많이 했다가 적게 했다가 그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한 걸 수도 있어요. 꾸준히 가는 힘은 열정보다도 더 뜨겁다고 생각을 해요. 그쵸? 예, 꾸준히 왕관까지 한번 달려봅시다. 자, 오늘은 8강의 5번 순서 정하기, 그 다음에 6번도 순서 정하기네요. 그리고 마지막에 장문 독해, 이렇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5번의 어휘 정리부터 한번 가볼게요. 자, 첫 번째, 낮잠이란 단어가 나와 있어요. 냅핑. 좋죠. 얘기만 해도 좋죠. 낮잠. 그 다음에, 자, replacement, 그러면 교체라고 하는 말이고, replace, 그러면 교체하다라는 단어죠. 그 다음에, compensatory, 그러면 보충을 하는, 보상을 하는 이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우리 episode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우리 보통은 사건 아니면 1회분 방송 분량을 보통은 에피소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1회 방송분이나 사건인데, 우리 지금 지문 안에서의 에피소드는 시간, 내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어떤 한번 이렇게 잠이 들었다가 쭉 자는 그 시간을 갖다가 우리 교재에서 지금 에피소드라고 쓰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나와 있네요. main sleep episode. 주 잠자는 시간이에요. 선생님, 주 잠자는 시간이 뭔가요? 라고 물으신다면 이 지문상에서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낮잠이라고 하는 것이 주 잠자는 시간이 아닌 거예요. 자, 지금부터 잠을 뭐 많이 자든 아니면 조금 자든, 뭐 예를 들면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딱 이렇게 잠이 들었다면 그게 주 잠자는 시간이 되는 거고, 여기서 에피소드는 그래서 시간이라고 쓰이고 있어요. 자, 예상이란 단어 아시죠? 그 다음에 prophylatic이라고 하는 단어, 예방의라고 하는 단어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appetitive는 욕구의, 그쵸? 식욕을 돋구는 뭐 이런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단어는 처음 본 친구들도 많으실 테고요. 비록 지금 밑에는 별표 해놓고 밑에 써놨잖아요. 선생님, 그럼 얘네들은 중요한 단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하실 수 있겠으나 EBS 교재 안에 들어있는 모든 단어는 다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단어들이 답지에서 나와요, 여러분. 답지에서, 동그라미 1번부터 5번까지 답지에서 출제가 됩니다. 꼭 챙겨두세요. 자, 구문 정리 가볼까요? 구문 정리가 아니라 바로 정답 확인과 본문 분석으로 넘어갑니다. 순서 정하기 묻는 문제였거든요. 자, 그러면 주어진 글부터 차근차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For many individuals, 자, 많은 개개인들에게 있어서 낮잠이다 라고 하는 것은 제공을 해주는데요. practical, 어떤 실용적인 해결책을 제공을 해준답니다. 뭐 하기 위한 해결책이냐면 sleepiness, 졸린 것을 줄이기 위한. 주어진 글에서 핵심어가 나와 있는데요. 낮잠인데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 taken for this reason, 이러한 이유 때문에, 여기서 이러한 이유는 뭔데요? 졸린 거예요. 그쵸? 졸린 것을 줄이기 위해서 자는 그런 낮잠이 are referred to as, 이거 마음에 드세요?
특별히 여기에 to as 마음에 드세요? 뭔가 마음에 안 들어요. 막 전치사 두 개가 땅땅 나온 게 마음에 안 든다면 이것 때문에 제가 우리 앞강에서 우리 이런 거 공부했는데요. refer to A as B. refer to A as B. A를 B로서 지칭하다, 부르다 라고 하는 표현인데 자, refer to 뒤에 나와 있는 이 A가 목적어가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나오고 목적어가 앞으로 나왔으니까 동사를 어떻게 써줄까요? be 플러스 PP 형태의 amo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to 그리고 그 뒤에 SB가 그대로 붙으면 be referred to as 라고 하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됐죠? 마음에 안 들어도 어쩔 수 없어요. 제가 되게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어쩔 수 없어요 라고 하는 말. 왜냐면 이렇게 막 열심히 해야지 막 이러다가도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기분이 쫙 빠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경우는 그냥 이렇게 쓰이는 거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표현 알아두시고 그럼 다시 자 낮잠인데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졸린 거를 줄이기 위해서 자는 낮잠이라고 하는 거는 불려집니다. 뭐로써 불려지냐면 replacement 대체하는 아니면 compensatory 보충하는 그런 낮잠이다 라고 불려집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무슨 얘기가 나와 있냐면 낮잠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고요. 낮잠이라고 하는 거는 졸린 것 그쵸? 졸음이라고 해볼까요? 졸음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낮잠이 있대요. 그래서 이런 낮잠을 우리는 보통 뭐라고 하냐면 대체하는 아니면 뭐 보충을 해주는 그런 낮잠이다. 이렇게 부른답니다. 라고 하는 게 주어진 문장의 내용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A번으로 가볼게요. A번에 가서는 자, 올도가 나와 있어요. 자, 올도 밑줄 쫙 쳐주시고 올도 밑줄 쫙 쳐주시고 자, 이쪽으로 한번 와볼까요? 자, 제가 이런 문장을 썼어요. 비록 그녀가 이쁘지만 그녀는 성격이 이랬어요. 잠깐 뒤에는 얘기를 못 하겠어요. 자, 그러면 비록 그녀가 이쁘지만 그녀는 성격이 이런 문장에서 올도가 나왔죠. 비록 뭐뭐이지만 이 문장을 영작하면 올도가 들어갈 수 있겠죠? 질문! 예를 들면 이 문장이 지문 중간에 나왔어요. 그 위에는 무슨 얘기 나올까요? 그 위에는 그녀는 너무 이뻐요. 얼굴도 주먹만 하고요. 눈은 막 땡그랗고요. 입술도 앵두 같고요. 너무 이뻐요. 근데 그렇게 이쁘긴 하지만 성격은 그럼 그 뒤에는 무슨 얘기 나오겠어요? 성격 그 얘기 나오겠죠. 핵심은 뭐냐면요. 비록 뭐뭐이지만 이라고 하는 although 아시죠? 이런 표현들이 문장 중간에 나와 있으면 지문 내용이 바뀌어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다시 비록 뭐냐면 이거예요. 많은 실험입니다. 많은 실험이 초점을 두고 있긴 했지만 어디에? 이러한 종류의 낮잠에 초점을 두고 있긴 했지만 그 많은 실험은 또한 that 이하라고 보고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낮잠을 잔대요. In the absence of sleep loss 잠을 못 잔 것이 없는 상황에서도 잠도 충분히 잤는데 그런데 낮잠을 잔답니다. 헐? 그러면 자 다시 갑시다. 그러면 자 주어진 글이 나와 있었고요. 주어진 글이 나와 있었고 그 다음에 깨끗하게 치고 싶었는데 그 다음에 A번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었냐면 비록 많은 실험들이 이런 종류의 낮잠에 초점을 맞춰봤지만 어떤 사람들은 잠이 부족하지 않아도 그래도 낮잠을 자는 경우가 있답니다. 핵심은 A번에서의 그러면 these types of napping은 어떤 종류의 낮잠이 될까요? 우리는 이것도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왜냐면 비록 그녀가 이쁘지만 성격은 거기서 는 좋다는 소리예요? 안 좋다는 소리예요? 안 좋다는 소리죠. although는요. 한 문장 안에서의 성격이 라는 걸 강조하기 위한 역접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런 종류의 낮잠이다 라고 하는 거는 A 단락 위에는 무슨 얘기가 나와 있을까요? A 단락 위에는 이 얘기가 나오면 되겠죠. 잠이 부족해요. 잠이 부족해서 그래서 낮잠을 자는 얘기가 그 위에 나와 있으면 되겠네요. 그리고 A번에서 뭐예요? 비록 많은 연구들은 잠이 부족한 걸 보충하기 위해서 낮잠을 잔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잠이 부족하지도 않은데 낮잠 자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연결되겠죠. 그러면 그 뒤에는 이거에 관련된 얘기들이 나와 있겠네요. 됐죠? 자, 넘겨서 B번. In some circumstances, 자, 어떤 환경에서는 사람들은요, 선택을 하는데 낮잠을 자는 겁니다.
기대를 하면서요. 뭘 기대를 하냐면 내가 이제 잠을 못 자게 될 거야. 이렇게 예상을 하면서요. 아니면 혹은 피하는 겁니다. 뭐를요? 나중에 이렇게 졸음을 느끼는 그런 상황을 피하고자 뭘 하냐면 낮잠을 잔답니다. 됐죠? 이런 종류의 낮잠은 뭐라고 불리냐면 어떤 예방적인이라고 불린답니다. 그러면 B는 어쨌든 잠을 못 자는 걸 예상을 하는 거죠. 아니면 나중에 졸릴 거야. 그러니까 지금 낮잠을 자야 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최소한 얘도 A보다는 위에 있겠네요. 자, C번 갑시다. 이러한 종류의 낮잠을 자는 strategy,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흔하대요. 자, 누구 사이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냐면 교대 근무를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누군데요? 이제 설명이 나와 있네요. 그 사람들은요, 겪고 있는 건데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어떤 잠에 대한 그러한 그런 disorders 문제 때문에요. 그죠? 수면 장애 때문에요. 그런데 그게 뭐랑 연관된 수면 장애냐면 excessive 과한 낮에 졸린 거요. 너무 졸려요. 그쵸? 이것과 관련돼서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자, those 동그라미 2번이라고 했다면 동그라미 1번은 앞에 있는 individuals. 그리고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어떤 제한된 주된 잠자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서 흔하답니다. 다시 한번요. 자, 이런 종류의 낮잠이라고 하는 거, 이런 종류의 낮잠을 자는 전략이라고 하는 건 흔한 일인데 누구한테서요? 교대 근무를 하시는 분들인데 교대 근무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예를 들면 낮에 너무 졸린 거예요. 그쵸? 왜냐면 밤에 하루 종일 근무를 하셨을 수도 있죠.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주된 잠자는 시간 자체가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근무를 하는데 저녁 4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 4시까지 근무를 한다면 잠을 갖다가 잔다고 해도 새벽 4시에 일 끝났어요. 집에 막 정리하고 갔더니 8시예요. 그럼 8시면은 가서 애기랑 놀고 막 10시예요. 그래도 속으로 생각하는 거죠. 저녁 4시에 내가 출근을 해야 되니까 지금부터 지금까지 잠자는 시간은 요거 딱 이렇게밖에 안 되잖아요. 이렇게 잠자는 딱 그런 시간 자체가 제한되어 있는 사람들. 그쵸? 그러면은 이분들은 낮잠을 자는데 왜 낮잠을 자요? 잠 자는 거 자체가 수면 시간 자체가 우선은 부족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잠자는 패턴이 어렵기도 하네요. 그쵸? 그러나 자, 연구하는 사람들은 인정을 합니다. 뭘 인정하냐면 이것이 유일한 이유는 아니래요. 어떤 이유? 사람들이 낮잠을 자는 유일한 이유는 아니랍니다. 그러면 잠이 부족해서, 그쵸? 잠이 부족하다는 개념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어요. 잠이 부족해서 낮잠을 자는 예시가 나온 게 C번이네요. 자, 그럼 다시 가봅시다. 필기를 이렇게 지저분하게 쓰다니. 자, 다시 한번 갑시다. 자, 낮잠을 자는데, 낮잠을 자는 가장 주된 이유는 뭐냐면, 졸림이라고 하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 낮잠을 자는 경우가 있대요. 이거를 뭐 대체 낮잠 아니면은 보충을 하는 낮잠이라고 하는데, 이것에 대한 예로 나온 게 C번이에요. 이런 낮잠을 갖다가 즐기는 분들은 보통은 교대 근무를 하시는 분들인데, 이분의 특징은 뭐예요? 전체적으로 잠자는 시간 자체가 너무 작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쵸? 자, 그 다음에 그런데 이게 낮잠을 자는 주된 이유는 아니래요. 그럼 그 다음에 어디로 갈까요? 그 다음에 B번으로 가지 않겠어요? 자, 어떤 상황에서는 사람들은 낮잠을 자는 걸 선택해요. 뭐를 예상해서요? 이번에는 내가 잠을 부족하게 될 거다라는 걸 예상을 해서요. 아니면 나중에 졸린 거를 이렇게 피하려고요. 자, 이런 종류의 낮잠은 뭐라고 불려지냐면 예방적인 낮잠이다. 그리고 이런 거는 굉장히 흔한데 누구 사이에서요? 역시 shift worker인데 특별히 뭐 하기 전이냐면 연장된 그런 교대 시간을 시작하기 전에 그래, 내가 어차피 앞으로 못 잘 테니까 지금 좀 자둬야겠다. 이런 예방적인 낮잠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B번이 가고 C와 A의 핵심은 다 진짜로 잠을 못 잔 상황이든지 아니면 앞으로 잠을 못 자게 되는 상황에 대해서 낮잠을 자는 경우예요. 자, C번에 됐고 그 다음에 마지막 A번. 비록 대부분의 실험 연구가 초점을 맞추고 있었대요. 어디에? 이런 종류의 낮잠에 초점을 맞추고는 있지만 또한 that 이하라고도 보고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잠의 부족함이 없이도 낮잠을 잡니다. 그쵸? 그래서 마지막에 이어지는 게 A번이 되겠죠. 비록 이렇게
실질적으로 잠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잠이 부족한 것을 예상해서 낮잠을 자는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잠도 충분히 잤는데 낮잠을 즐기는 사람들도 있대요. 그쵸? 뭐 때문에? 어떤 지루한 감정 때문에, 그쵸? 그냥 지루해요. 그냥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잠이나 잘까? 이렇게 하는 거. 아니면 두 번째로는 인조이먼트. 그쵸? 잠을 즐긴다라는 거 혹시 아세요? 저는 사실은 저도 잠자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막 가끔 너무 행복해요. 내가 자고 있는 중이네. 막 그러면서 막 굉장히 행복할 때가 있어요. 그쵸? 이런 거. 자, 이런 종류의 낮잠이라고 하는 것이 불려지게 되는데 뭐라고요? 어떤 우리 보통 아까 appetitive 그러면 이게 아까 식욕을 돋구는 뭐 이런 개념이었잖아요. 여기서는 어떤 욕구적인 낮잠이라고 하는 거 아니면 recreational 뭔가 이렇게 즐기는 낮잠이라고 불려집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순서별은 어떻게 될까요? CBA 이렇게 돼서 정답은 CBA 5번이 되는 거고요. 이 지문 전체에서 순서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은 올도 문장이었어요. 비록 그녀가 이쁘지만 그녀는 성격이 이런 거 나오면 첫 번째, 지문 중간에 나와 있을 때는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을 얘기를 해주는 문장이 바로 그러한 양보구문이에요. 헐, 저도 지금 모르게 양보구문이라고 했죠. 양보구문이 뭔데요? 비록 뭐뭐이지만 뭐뭐이더라. 왜 그게 하필 양보구문일까요? 양보, 여기 앉으세요. 이게 양보잖아요. 뭐냐면 비록 그녀가 이쁘지만 이라고 하는 걸 올도 이런 애들이 강조하지 않는 거예요. 그 문장에서의 강조점을 그 뒤에 있는 주절에게 양보하더라. 뭐를 통해서? 대조 효과를 통해서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강조하고 싶은 색깔이 빨간색이에요. 바탕 색깔을 오렌지로 깔아요. 그럼 빨간색이 눈에 이렇게 두드러져 안 보이겠죠. 그럼 빨간색을 강조하고 싶으면 바탕 색깔을 뭘로 깔면은 제일 빨간색이 확 보일까요? 라고 하는 그런 대조 효과를 노리는 게 결국은 양보 구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모두 알 수 있냐면 여기에 이런 종류의 낮잠이라고 하는 게 뭔지도 생각을 해낼 수 있는 거죠. 예. 그 다음 두 번째. 예를 들면 비록 그녀가 이쁘긴 하지만 그녀는 성격이 그 문장이 첫 문장에 나왔다면 아세요? 그땐 그게 100% 주제문이에요. 왜냐면 앞에 뭐 얼마나 이쁘다 이런 설명도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오로지 초점을 맞추는 건 뭐예요? 성격이 그 부분이라고요. 그러면 그 뒤에 글은 다 그 성격에 관한 얘기들로 쫙 나와 있겠죠. 예,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양보구문은 참 중요해요. 예, 정리 잘 해주시고 자, 이제 어디로 넘어가냐면 exercise 6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exercise 6 넘어가서 갑시다. exercise 6으로 넘어가서 중요한 단어가 몇 개가 나와 있네요. 첫 번째는 뭐가 나와 있냐면 chronic, 만성의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자, mimic이란 말이 나와 있죠. 이게 이제 모방하다, 따라하는 건데 이 mimic이라고 하는 표현 안에는 어떤 이게 뉘앙스냐면 이렇게 모방하는데 왜 따라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따라해서 그 사람을 약간 이렇게 웃음거리로 만들기 위해서 약간 따라하다 그런 개념이어서 누구누구를 놀리다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가 좀 포함이 되어 있는 미믹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미믹은 모방하다, 뭐 따라하다, 그래서 뭐 조롱하다 이런 개념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미믹이라고 하는 단어가 IN 정태가 될 때는 그 다음에 K를 붙여줘요. 그래서 이때는 IN 정태 아니면은 이렇게 쓰일 때도 역시 그 뒤에 K를 붙여줍니다. 우리 교재에서도 그래서 뭐가 나냐면 mimicked라고 할 때 K가 붙은 단어가 나와 있죠. 그쵸? 그래서 mimicking, mimicked라고 할 때는 K가 붙는다는 것까지 다시 한번 체크해 두시면 될 것 같고 자, 치료법이라고 하는 내용은 아시죠? 예, 요거는 충분히 아시는 단어 1태고 자, 그러면 정답 확인으로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오스트레일리아의 배우인 프레드릭 메사이어스 알렉산더이라고 하는 사람이 알렉산더 테크닉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답니다. 언제요? 이 시기의 전환점쯤에 그는 만성적인 목소리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대요. 저는 이 지문 읽고 잘 봐야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도 만성적인 목소리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목이 잘 쉬어요. 그래서 예전에 중학교 때 운동회를 했는데 너무 열심히 응원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박수 진짜 열심히 치잖아요. 그러면 손에서 피 나는 거 아세요? 손에서 피 날 만큼 박수 안 쳐보셨죠? 손에서 피가 어떻게 나냐면 여기 이렇게 손금 있잖아요. 손금 사이로 피가 이렇게 송글송글 맺혀요. 그래서 뭐냐면 너무 이렇게 열정적으로 해서 그리고 그 다음날 목이 확 쉬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음악 시험 봤는데 봄천여 불렀어야 되는데 목이 완전히 확 쉬어갖고 못 불러서 선생님한테 혼났던 기억이 나요. 목소리 관리 잘하라고 그렇죠? 그랬는데
선생님 보고 계실까요? 자, 그랬는데 그는 만성적인 목소리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대요. 그리고 went in search of a solution, 해결책을 찾아서 연구를 했답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그의 목소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배우니까 목소리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의 직업도 지키기 위해서. 자, 주어진 그래서는 나왔죠? 그러면 이 글 전체 핵심은 결국 요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문장 가봅시다. A번에 가서 He believed that. 그는 뭐라고 믿었냐면 by correcting negative posture. 그쵸? 고침으로써 안 좋은 자세에 있어서의 그리고 태도에 있어서의 패턴을 올바르게 함으로써 그가 그의 건강에 대한 염려에 건강에 대한 생각에 영향을 줄 수 있구나. 맞다. 이 문제 지금 순서 배열이었어요. 순서 배열은 연결어, 지시어, 포괄적인 거에서 구체적인 거, 시간 순서 배열, 그리고 마지막에 뭐였어요? 문제점에서 해결책. 아차했어요. 문제점이 나왔죠. 목소리 때문에 문제였고, 그럼 그 뒤에 해결책이 나오겠네요. 그쵸? 그러면은 A번은 맨 마지막에 해결책 쪽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A번은 해결이 된 거니까 뒤로 빼고 B번으로 갑시다. 자, 그는 종종 lost his voice. 그의 목소리를 잃었답니다. 목이 막 저처럼 잘 쉬었나 보죠. 그쵸? 자, 뭐 하는 동안에? 무대에 있는 동안에. 이게 말이 돼요? 아니, 어떻게, while은 접속사인데 그 다음에 주어 동사 없어요? 주어랑 동사가 접속사 다음에 생략이 될 때는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주어는 왜 생략할까요? 알 수 있으니까. 그러면 생략된 동사는 100% 비동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while he was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가 무대 위에 있는 동안에 그가 자꾸 목이 쉬었대요. 그쵸? 그리고 그 목소리를 다시 나중에 찾은 겁니다. 뭐 하면서요? 쉬고 있을 때는. 그쵸? 자, in an effort to discover why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려는 그런 노력 속에서 그는 연구를 했어요. 자, 지금 뭐가 나왔냐면 B에서 뭐가 나왔냐면 문제점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하는 과정이 B에서 나와 있어요. 맞죠? 자, 그러면 C번으로 갑시다. 자, 그가 따라해봤어요. 그쵸? 여기서는 미믹이라고 하는 게 누군가를 이렇게 조롱하다 이런 개념은 아닌 것 같네요. 정말 따라한 겁니다. 그가 연기를 하는 그 역할을 따라했을 때 그는 종종 알아차렸는데 얼마나 그의 머리의 위치가 어떻게 변하는지 how 여기서 얼마나가 아니라 어떻게 변하는지 그 과정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것도 아시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 과정이 계속되고 있는 게 C번이고 마지막에는 뭐가 나왔어요? A번에는 해결책이 나왔네요. 그러면 문제점에서 해결책이니까 B, C, A, B, C, A니까 정답 몇 번? 그래서 정답은 3번. 맞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정답은 굉장히 쉽게 풀렸고 그러면 저랑 이제는 본문 분석으로 가서 차근차근 다시 한번 지문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스트레일리아의 액터였던 프레드릭 메사이어스 알렉산더이란 사람이 그쵸? 죄송해요. 메사이어스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알렉산더 테크닉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답니다. 자, 그는 만성적인 목소리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연구를 했네요. 그의 목소리도 지키고 그의 직업도 지키고 됐고 자 B번으로 가서 이제 문제점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는 종종 목소리를 잃었대요. 목이 쉬었습니다. 뭐하고 있을 때? 무대 위에 있을 때. 그리고 그 목소리를 다시 찾는 거죠. 뭐하는 동안에? 쉬는 동안에. In an effort to discover why. 도대체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무대 위에 있을 때 자꾸 목이 쉬고 쉬면 목이 이렇게 나으니까 사실 저 같은 사람은 그냥 내가 목을 쓰니까 그랬나 보다. 근데 이 사람은 좀 더 뭔가 분석적인 사람이죠. 왜 그럴까? 왜 이렇게 목이 쉴까? 라는 것을 이렇게 발견하려고 하는 노력에서 그는 그의 몸을 연구를 했답니다. 어디에 있는 거? 거울 속에. 그쵸? 거울에 자기 몸을 이렇게 비추면서 연구를 했나 봐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보는 건데 그의 자세를 보는 겁니다. 뭐 동안에 움직이는 동안에 아주 자세하게 그의 자세를 하나하나 봤다는 소리가 되겠죠. 자, C번 갑시다. 구체적인 과정이 이제 나와요. 언제냐면 그가 메사이어스가 mimicked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혼자 큰 거울을 두고 거기서 자기가 이렇게 연기를 하는 그 역할을 갖다가 따라 했을 때 he frequently 그는 자주 뭘 알아채게 됐냐면 어떻게 그의 목의 위치가 변하는지. 즉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두는 건데요.
점점 증가하는 수치의 그런 스트레스를 목에 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 그의 호흡에. 아, 이 사람이 거울을 보면서 그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막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목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목의 움직임을 봤더니 아, 그 목의 움직임이 목에 부담을 줬나 봐요. 그리고 그게 그의 호흡에도 약간 부담이 되는 그런 목의 움직임을 발견을 했다는 소리죠. 자, he could feel. 그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의 목소리가 tightened. 그쵸? 이렇게 목소리가 이렇게 쪼아지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갖다가 느낄 수 있었고, 그리고 시도를 했대요. 뭐 하기 위해서? 옳게 바꾸기 위해서. 뭐를 바꾸냐면 그의 목의 위치를 옳게 바꾸기 위해서 시도를 했답니다. 그리고 뭐를? 그의 몸을. 뭐 하는 동안에요? 그가 delivered his lines예요. deliver는 전달하다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출산하다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그쵸? 그런데 여기서는 그의 대사를 전달할 때 이렇게 되는 구조입니다. 자, A번 마지막으로 가서 해결책 정리하고 갈게요. 자, 그는 that이야라고 믿었습니다. that 뒤에 나와 있는 주어 동사 찾아보세요. that 다음에 나와 있는 주어 동사 찾으셨어요? 그러면 중간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찾으셨어요? 자, by 다음에 ing 형태 나오면 뭐뭐 함으로써, 뭐 함으로써, 옳게 바꿈으로써, 뭐를요? 네거티브. 우리 보통 네거티브는 부정적인 이라고 보통 쓰이는데요. 그 다음에 어디서였더라요? 네거티브가 어디서도 나왔냐면 뭐 이온이라고 할 때 수능 특강이었던 것 같은데 무슨 이온이라고 할 때 그 이라고 할 때도 역시 네거티브를 써주는데 여기서는 뭐 부정적인 자세, 자세가 부정적이다라고 하는 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안 좋은 자세라고 합시다. 안 좋은 자세 아니면 어떤 태도의 패턴을 올바르게 바꿈으로써 그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믿었답니다. 어디에? 그의 건강에 관한 생각에. 자, because of 뭐 때문이냐면 중요성인데요. 뭐의 중요성이에요? 올바른 자세의 중요성 때문에 이글 전체 핵심 내용은 뭐예요? 자세 중요하다. 그쵸? 올바른 자세의 중요성 때문에 뭐 할 때 있어서요? 어떤 상처가 난 것에서부터 치료를 할 때 올바른 자세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바로 이 알렉산더 테크닉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치료에 있어서의 뛰어난 선택입니다. 라고 지금 끝나는 글입니다. 자, 내용 정리는 자, 이 부분이 아까 표시가 잘 안 돼 있었는데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바로 여기에요. 자, because of 다음에 the importance of correct posture. 바로 이 부분입니다. 형광펜으로 밑줄을 쫙 쳐보세요. 형광펜으로 밑줄을 쫙 쳐주시고 the importance of correct posture. 형광펜으로 밑줄 치셨어요? 예. 자, 빈칸으로 나오기엔 사실 너무 쉬워서 그냥 이 글 전체 핵심이 이거예요. 라는 얘기는 좀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쵸? 그래서 올바른 자세가 중요하다라는 것까지만 챙겨두시면 됩니다. 단어가 좀 중요했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순서 배열할 때 문제점에서 해결책으로 넘어가는 그게 좀 중요해요. 그래서 알아두시고 자세는 많이 중요하죠. 저는 저희 이제 외가 쪽에 저랑 같은 또래의 사촌들이 저 포함해서 12명이 있어요. 12명이 있는데 그 12명 중에서 저를 제외하고 나머지 11명이 키가 다 170이 넘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남동생이 2명이 있는데 둘 다 막 188, 186 막 이래요. 저희 외가 쪽에 하나같이 다 키들이 크세요. 외할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180이 넘으셨대요. 그죠? 저 예전에 180이 넘으셨으면 진짜. 그리고 하여튼 다들 키가 커요. 그리고 저희 외할머니가 저보다 키가 아직도 크시거든요. 그런데 외할머니는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키가 안 크니까. 그래서 저희 외할머니는 진짜로 아직도 저에 대해서 기도를 하실 때마다 얘가 키가 2cm만 더 커서 사람 구실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신대요. 그쵸? 그랬는데 제가 키가 왜 안 컸느냐라고 하는 거를 굳이 분석을 해보자면 제가 자세가 안 좋아요. 자세가 좀 꾸부정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강의를 보시면 알겠지만 자세가 좀 이렇게 꾸부정해요. 그래서 한 가지 항상 안타까운 게 저도 제 강의를 보면서 내가 목이 좀만 길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요. 왜냐면 자세 자체도 꾸부정하니까 그런데 거기다 목도 짧으니까 얼굴이 막 동글, 막 몸도 동글 막 이렇게 나오면은 보는 여러분 입장에선 참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예전에 한번 그 병원에 갔더니 허리가 너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이렇게 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척추 교정만 좀 받아도 키가 충분히 클 수 있는데 안타깝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랬는데 그 당시에 좀 바빴어요. 대학교 한참 들어갈 때고 한참 노느라 바빠서 병원 잘 안 가고 그래서 결국 치료를 못 받았지만 자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선생님 전 좀 키가 더 크고 싶어요 라고 하는 여러분이 있다면 여러분은 아직 충분히 클 수 있는 나이니까 자 똑바로 앉으세요. 똑바로 앉으시고 자 의자 뒤에 이렇게 딱 이렇게 붙이시고 똑바로 앉으시고 공부하는 여러분 모습이 이뻤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딱 이렇게 우리 보통 학교를 다루는 드라마에서 보면 교실에 다양한 학생들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항상 학교에서 약간 문제를 일으킨 학생들은 보통 맨 뒷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보통 이렇게 이어폰 끼고 막 이렇게 하는 친구들 맨 창가 쪽에 앉아 있고, 그 다음에 반장으로 나오는 친구나 아니면 공부 잘하는 친구는 보통 앞에서 두세 번째 자리. 그리고 그 친구들은 자세가 항상 어때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쁘게 공부를 하죠. 이렇게 막 공부하는 친구 봤어요. 그쵸? 예, 그런데 누군가 여러분의 모습을 이렇게 찍었을 때 여러분의 공부하는 모습도 참 이쁘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게끔 여러분의 자세도 이쁘게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어디로 가냐면 7번, 8번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단어가 나와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전유물이라고 할 때 the sole preserve라는 표현을 쓰네요. 전유물이라고 할 때 그 다음에 laboratory 그러면 실험실이란 뜻이고요. desperately는 처절하게. 이 단어는 굉장히 많이 나오죠. draw on, draw upon, 무엇을 이용하다. 아니면 뭐 어디에 의존하다 라는 표현으로도 쓰이는데 무엇을 이용하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수특에서도 똑같이 나와 있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챙겨두시고 그 다음에 adaptive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adaptive. 자, 이 단어는 저랑 이쪽으로 빼서 adapt라고 하는 표현도 있고 그 다음에 adopt라고 하는 표현도 있고 그 다음에 adapt 이런 표현도 있어요. 이 세 가지는 우리 좀 구별을 하고 갈까요? 자, 첫 번째 하나, 둘, 셋 중에서 입양하다, 양자로 삼다, 채택하다 라고 하는 표현이 뭐예요? 예를 들면 어떤 외로운 할머니가 내가 뭐 입양을 해서 귀여운 딸을 하나, 그쵸? 같이 이렇게 살고 싶은데 누구를 고를까? 이렇게 고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기 보니까 운동장에서 얼굴이 동그란 오렌지 저요. 왔다 갔다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는 거예요. 할머니가 쟤면 딱 좋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를 채택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입양을 했어요. 됐죠? adopt는 채택하다, 입양하다예요. 채택하다, 입양하다, 그 안에 오렌지 있어요. 오렌지. 알겠죠?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adapt는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적용시키다라는 개념이 되죠. 그 다음에 이 adapt는요. 보통 be adept at 그래서 어디에 능숙하다라는 뜻으로 쓰여요. 어디에 능숙하다. 능숙한이라고 하는 adapt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세 단어 같이 정리해 두시고요. 지금 여기서는 뭐가 나왔어요? adapt의 형용사 형태로 adaptive라는 표현이 나왔네요. 여기 집어들까요? 예, 자, 써주시고 그 다음에 precarious라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precarious 그래서 위태로운, 불완전한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위태로운, 불완전한이라고 하는 표현이고, 자, 그 다음에 exclusively는 배타적으로, 오로지, 그쵸? 이 표현을 많이 했어요. 그 다음에 자, 이 단어를 보세요. innumerable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셀 수 없을 만큼 많다라는 개념이에요. 셀 수 없을 만큼 많더라.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 된다고요? 수많은, 셀 수 없는 이라는 단어가 됩니다. 그리고 제가 그 밑에는 이런 단어들을 좀 써놨거든요. 자, 우리는 이쪽으로 와볼까요? 이런 단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여기 밑에 써놓은 이런 단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단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단어도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이걸 우리는 언젠가 배웠어요. 뭐라고 배웠냐면, 뭐 가격을 평가할 수 없을 만큼, 뭐 가치를 매길 수 없을 만큼 되게 귀중한, 근데 그중 하나는 정말 가치가 없는 거였어요. 뭐가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쵸? 이렇게 하나하나 이론적으로 따져서는 분명히 이해가 됐는데, 나중에 막 내가 이거 헷갈린 단어인데? 아시는 분들 계시죠? 그렇다면, 자, 여러분이 집에서 혼자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집에서 열심히 할까? 집에서 공부를 하는데, 벌레가 한 마리 나왔어요. 깜짝 놀랐죠? 여러분이 벌레를 잡아요. 딱 잡고 엄마한테 뭐라고 해요? 엄마! 집에 펄레이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집에 있는 벌레는 소중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쵸? 집에 있는 해충 소중하지 않아요. 벌레이스예요. 됐죠? 그래서 옆에다가 조그맣게 벌레 한 마리 그려놓으세요. 그려두시고
친구가 물어보면 이게 뭐냐고 그러면 그냥 모른다고 하세요. 그냥. 그쵸? 예, 모른다고 하시고 나머지는 다 귀중한이란 뜻들이에요. 나머지는 다 귀중한 이란 뜻들이고 얘는 귀중하지 않은, 소중하지 않은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curse, 저주라는 뜻이고요. 오해, 그 다음에 integrate, 통합시키다 라고 하는 단어까지 다시 한번 잘 정리해 두시고 중요한 단어가 많아요. 얘도 중요하고 얘도 중요하고 얘도 중요하고 precarious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많이 못 보셨을 단어니까 다시 한번 꼭 알아두시고 뒤에서도 다시 한번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됐죠? 자, 넘겨볼까요, 이제? 자, 정답 확인부터 한번 가봅시다. 정답 확인에 가서 보면 뭐가 나와 있냐면 빈칸이 마지막에 나와 있는데 얘도 두 단락으로 나와 있네요. 두 단락으로 나와 있고 그러면 마지막 단락에 쏙 이 부분부터 가면 되겠네요. 그래서 마지막 단락에 쏙 이 부분을 제가 우선 뽑아봤고 문제 푸는 순서는 8번에서 7번으로 넘어가면 되겠네요. 자, 그럼 갑시다. 쏙 그렇다면 우리가 가정할 수 있는 걸까요? 우리가 그러려고 그렇게 가정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처럼 중간에 그냥 껴든 거예요. 됐야라고 우리가 딱 그렇게 가정할 수 있을까요? 뭐라고 물었냐면 이 세상에 대한 지식, 이 세상에 대한 혁신에 대한 굉장히 그 핵심 장소, 세상에 대한 지식이 막 몰려있는 곳, 그 다음에 가장 혁신적인 내용들이 막 몰려있는 바로 그러한 이런 지역이 urban areas, 도시다. 어디에 위치된? 거의 배타적으로 오로지 어디에만 위치된 거예요? 유럽이나 아니면 노스 아메리카나 아니면 이스트 에이저나 이런 데만 딱 이렇게 위치된 그런 도심 지역이다 라고 우리가 가정할 수 있는 걸까요? 예를 들어서 IT 강국, 우리나라, 그쵸? 예를 들면 이스트 에이저. 그 다음에 전 세계에서 기술이 막 이렇게 발달했다는 뭐 실리콘밸리 뭐 이렇게 있다는 뭐 예를 들면 어디에 나와 있죠? 노스 아메리카.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은 지식, 그쵸? 세계 금융의 뭐 중심지, 막 런던, 막 이런 그쵸? 이런 여기 어디에 나와 있어요? 그쵸? 이런 유럽. 이런 데만 똘똘이들이 다 몰려 있고 이런 데만 창조적인 사람들이 다 몰려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까요? In fact, 사실상 there are 있어요. 많은 다른 혁신에 있어서의 핵심 지역들이 있답니다. 그리고 some 어떤 곳은 in the most remote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도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고립된 지역일 수도 있대요. 어디에? 이 세상에서 가장 고립된 지역일 수도 있대요. 세상에 지식이 몰려있는 곳이 내가 생각하는 그런 데만은 아니구나.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few people 거의 어떤 사람도 as such such as랑 달라요. such as는 뭐뭐 같은 like라고 보시면 되지만 as such는요 여기서의 as는 뭐뭐처럼이고 such라는 표현 자체는 그런 것,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대명사예요. 그러면 다시 가보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거의 어떤 사람도 그런 것으로서 그것들을 인정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거의 어떤 사람도 그런 것으로서 어떤 것으로서요. 여기가 바로 혁신의 중심지야라는 것으로서 이렇게 고립된 이런 지역을 인정해주지 않는데요. 에이 거짓말하지 마. 그 산 위에 있는 그 고립된 마을이 어떻게 혁신의 핵심지야. 말도 안 돼. 라고 생각한대요. 그리고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 또 어떤 사람들도 모인 사람이 없냐면 어떤 실제 파워나 아니면 어떤 권위, 권력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또 없답니다. 그러면 아주 고립된 세상의 어떤 지역에 거기서 뭔가 혁신적인 게 있어도 사람들은 그거를 굳이 외면하는 거네요. 아니겠지. 그리고 맞거든 이런 사람이 자신의 주장을 영향력 있게 펼칠 만큼 그 사람들이 힘 있는 자리에 있지도 않대요. consequently. 그래서 그 결과 innumerable, 셀 수도 없이 많은 기회가 뭐 할 수 있는 기회냐면 이용할 수 있는 기회예요. 뭐를? 그런 지역의 지식을. 그 다음에 그런 뭐 무역이나 아니면 발달에 대한 혁신을 혁신적인 내용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많은 기회가 없어진다겠죠. 뭐.
그쵸? 없어진다겠죠. 그러면 8번의 정답 몇 번? 8번의 정답을 2번으로 했다면 4번은 왜 안 되죠? 그쵸? 3번은 왜 안 되죠? 세 개가 여기서는 비슷한 단어들이죠. 정답은 1번이겠네요. 1번. 맞습니까? 자, 7번 윗글의 제목입니다. 우리는 두 번째 단락만 읽었지만 아시겠죠? 어떻게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의사소통이 되어지고 퍼지는 건가? 그 다음에 2번 과학과 기술 축복인가 저주인가? 3번 전통적인 관습을 관찰하는 것의 중요성. 4번 creativity 창의성 뭐로서? 가장 기본적인 과학의 요소로서요. 5번 어디에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 라는 것에 대한 우리의 오해예요. 그렇죠? 혁신은 반드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곳에서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정답 몇 번? 그래서 정답은 5번. 이렇게 되고 실제로 문제는 굉장히 쉽게 풀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본문들 쭉 한번 가봅시다. 자, creativity, 창조력이라고 하는 거, 창의성이라고 하는 거, 혁신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은 the sole preserve, 전유물이 아니에요. 누구의 전유물이 아니냐면 knowledge workers, 지식 노동자들, 나 똘똘하지, 막 똘똘똘똘, 막 그러면서 지식을 막 뿜어대면서 일하는 그런 지식 노동자들 어디에 있느냐? 유리, 그쵸? 유리가 이렇게 있는 사무실에서 일하는 보통 이게 사무직. 제가 아까 표현은 그렇게 했지만 그런 사무직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나 아니면 어떤 전문적인 예술가, 음악가, 아니면 혹은 실험실의 과학자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창의력이나 혁신이라고 하는 게 어디서부터 나올까요?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어디서부터 나오나요?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어디서부터 나오나요? 창의력이라고 하는 건 선생님 모차르트나 베토벤 같은 그런 뛰어난 음악가요. 선생님 피카소요. 아니면 선생님 뭐 예를 들면 아인슈타인 이런 과학자요. 아니면 제가 보셨어요 선생님? 저기 저 IT 회사들이요. 그런 데서 보통 나오잖아요. 아니래요. 그곳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래요. 만약에 그러면서 되게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필요성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발명의 어머니라면 그렇다면 당신은 확실하게 기대하게 될 건데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뭐를 볼 수 있냐면 가장 혁신적인 그런 내용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그런 필요성이 가장 큰 곳에서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창의력이라고 하는 거, 혁신이라는 거는 여기 말고 어디에서 나와요? 가장 필요한 데서 나오겠죠. 왜냐면 우리 알잖아요. 필요성이라고 하는 건 발명의 어머니잖아요. 여기서 발명이라고 하는 건 창의력이나 혁신이죠. 결국은 가장 필요한 것에서부터 창의력이 나오고 가장 필요한 곳에서부터 혁신적인 무언가가 나오겠죠. 그리고 어떤 필요도 더 크지 않답니다. 뭐보다요? 처절하게 가난한 사람들의 그런 필요보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게스르는 원래 겪다 경험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그들 자신과 그들의 가족들이 매일매일 살게끔 하고 그리고 잘 지내게끔 해야 하는 처절하게 가난한 사람들의 필요성보다 더 큰 필요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 이 처절하게 가난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필요성 때문에 뭔가 창의적인 무언가를, 뭔가 혁신적인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소리죠. 여러분 생각처럼 처절하게 가난하지 않은 어떤 knowledge worker나 뮤지션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들 속에서도 나올 수 있다는 거죠. 한 문장 더. 자, 우리가 어디를 보든지 간에 health나 아니면 agriculture, 농업 어디를 보든지 간에 우리는 that 이하라는 걸 발견할 수 있는데 peasant예요. 우리 보통 농부라고 하는 단어로 우리는 보통 farmer이라고 배웠잖아요. 근데 실제로 farmer는 분농에 가깝답니다. 왜냐하면 farm을 가지고 있잖아요. 농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지금은 내 땅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생각을 해보시면 예전 중세나 아니면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였지만 개인이 땅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한 거죠, 그거는. 그쵸? 예, 그랬는데, peasant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소작농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작농. 내 땅이 없고, 그 다음에 어떤 남의 땅에서 이렇게 소작하는, 그쵸? 여기서 peasant는 그러면 뭐의 예시가 될까요? 처절하게 가난한 사람들이요. 이런 peasant 공동체들이 종종 이용을 했다는 거죠. 뭐를? 거대한 지식을요. 그런데 그 지식이 어떤 지식이에요? 쭉 전수받아 내려온 지식입니다. 뭐를 통해서요? 여러 세대를 거쳐서 쭉 전수받아 내려온 그런 지식들을 종종 이용을 할 수 있었대요. 왜요? 이 사람들은 처절하게 가난하고 그래서 살아야 돼요.
가장 무언가가 필요해요. 그쵸? 자, 그리고 똑같은 것이 어디에도 적용이 되어지냐면 헌터나 아니면 gatherers에도 적용이 되어집니다. 여기서의 hunters 그리고 gatherers는 역시 뭘 받아주냐면 결국은 desperately poor people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라고 보면 돼요. 가장 뭔가가 궁핍해서 필요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 속에서 가장 혁신적인, 가장 창의적인 무언가가 있을 수 있었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자, 어떤 local knowledge, technologies, 그리고 traditional cultural expressions라고 나와 있어요. 어떤 그 지역의 지식이라고 하는 거, 기술이라고 하는 거, 전통적인 문화적 표현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쭉 이렇게 물려받은 그런 내용들은 매우 진화적이랍니다. 점점 더 발달을 한대요. 그리고 적응력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심지어 이 단어가 무슨 말이죠? 명사로는 소설인데 형용사로 하면은 새롭다라는 뜻이 있어요. 새롭다. 새롭기조차 하답니다. 이 말이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은? 예를 들면 제가 예전에 무슨 다큐멘터리를 봤어요. 근데 거기서 뭐냐면 이렇게 산간에 이렇게 오지에 사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보통 대나무를 잘라서 그 다음에 그거를 강을 통해 이동을 시켜서 마을에 가서 파는 걸로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대나무가 굉장히 길고 커요. 그러면은 대나무를 이렇게 잘라요. 마을 사람이 다 같이 잘라요. 문제는 뭐냐면 그 크고 긴 대나무를 어떻게 산 위에서 마을까지 어떻게 가지고 내려가냐예요. 그런데 거기서 제가 뭘 봤냐면 그분들이 그 대나무 자른 걸 다 뭐라게요? 다 강가로 가지고 와요. 마을 사람이 다 합심해서 강가로 갖고 와서 강가에서 대나무를 엮어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게요? 대나무 배를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에 사람들이 다 타요. 그리고 그 대나무 배를 만든 거를 가서 밑에까지 간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걸 하나하나 분리를 해서 그 대나무가 거래되는 곳이 뭐냐면 맨 밑에 하천 밑에 있는 그 마을이에요. 그쵸? 그걸 보면서 야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런 생각을 해냈을까? 바로 이런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지 않을까요? 자, 요약하자면 지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디에 있는 지식이냐면 전통적인 사회에 이런 범주 안에 있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된 것뿐만 아니라 새롭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서 새롭다라는 개념이요. 우리는 이것에 놀라면 안 돼요. 전통적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적응을 하는 환경에 적응을 하는 그런 요소들을 가지고 있답니다. Because 왜냐하면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은 적응하다, 적용시키다,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은 핵심 중에 하나였거든요. 뭐 하기 위한, 그쵸? 아주 위태로운 환경에서 생존하기 위한 핵심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아까 맨 마지막 결론으로 가는 거였어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그 대도시의 서울, 뭐 런던, 뉴욕 이런 곳만이 창의력과 혁신이라는 게 평평 이렇게 솟아나는 도시일까요? 아니에요. 이런 말이 되겠죠. 여기서는 핵심은 뭐예요? 핵심은 뭐냐면 우리는 그런 각각 지역에서 전통적으로 물려받은 그런 지식, 사실은 그게 굉장히 혁신적이고 창의롭다는 거죠. 창의적이라는 거죠. 그런 거를 우리가 놓치고 있어서 아쉽다라는 글이 이 글 전체 핵심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죠? 자, 전체적인 내용 정리가 끝났네요. 굉장히 재밌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꼭꼭 봐주셨으면 좋겠고 순서 정하기 어떻게 문제 풀었나 다시 한번 이것도 점검을 좀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이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은 9강으로 넘어가기 전에 문법 특강이 갑니다. 필기하기 좀 많을 수도 있어요. 각오 단단히 하고 오세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